저녁 해가 지고 서울 외곽의 골목길이 어스름한 그림자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복내 식당의 낡은 간판은 흐릿한 불빛 아래 더욱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죠. 한때 용사들의 집합소라 불렸던 이곳은 이제 재개발 계획에 떠밀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포였습니다. 김복래 사장님은 77의 나이에도 여전히 허리 곧게 펴고 주방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안주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시간이 되자 4명의 노인들이 식당 구석의 단골 자리에 앉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김복래 사장님이 소주병과 4개의 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전사 부사관 전후의 회원들이었어요. 김종택 상사는 77의 나이에도 군인 시절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리의 가장 안쪽에 앉았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은 말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박춘배 원사는 75의 나이지만 여전히 눈가에 웃음기가 가득했죠. 그는 곧잘 농담을 던지며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기문 중사는 73으로 가장 젊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날렵한 체형과 뛰어난 손재주는 그가 특전사 시절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짐작케 했습니다. 정만수 상사는 74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체격을 유지했죠. 다혈질이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최 중사가 없는 지 벌써 48해가 됐네. 김종택 상사가 첫 잔을 따르며 말했어요.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복래 사장님의 남편이었던 최상필 중사는 이들과 함께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살아남은 전우들은 매년 이날이면 이곳에 모여 그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복래 씨, 오늘도 최고의 안주 부탁드립니다. 박춘배 원사가 분위기를 밝게 바꾸려 웃으며 말했어요. 김복래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4사람은 이미 가족과 다름없었죠. 그들이 남편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지만 매년 이곳을 찾는 그들의 존재는 남편의 흔적을 간직하게 해주는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고요했던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용팔이라 불리는 사내가 3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지역 재개발과 연관된 부동산 깡패로 최근 복래 식당을 노리고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죠. 아이고, 우리 복래 누님,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용팔이가 비틀거리며 걸어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어요. 김복래 사장님은 말없이 메뉴판만 내밀었죠. 용팔이는 비웃듯 메뉴판을 밀치며 구석에 앉은 4 노인을 힐끔거렸습니다. 저 꼰대들은 매일 오는 손님들인가? 용팔이가 낮은 목소리로 부하에게 물었어요. 네, 형님, 매년 이맘때면 꼭 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기념일인가 봐요. 용팔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 식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단골 손님들을 내쫓을 계획이었죠. 노인들이라고 예외는 없었어요. 한편 전우들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날은 특별했어요. 최상필 중사를 기억하는 날이자 자신들의 젊은 날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죠. 그때 우리가 다물었던 입, 이제 와서 풀어볼까? 이기문 중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만수 상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 사이에서만 간직하는 게 좋겠어. 세상이 알 필요 없는 이야기지.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 같았습니다.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경험한 순간들, 그들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거의 기억들이었죠. 김종택 상사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용팔이와 그 부하들이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저 사람들
복례 씨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인가? 김종택 상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춘배 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 협박하고 있다더군.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이 자리를 노리는 모양이야. 네 사람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묵직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복례식당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죠. 전우의 아내가 지키는 공간이자 그들이 함께 지켜야 할 마지막 진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용파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노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술 기운으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이 할배들, 젊은이들 술 마시는데 방해되게 그만 가시지? 용파리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김종택 상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용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생사의 갈림길을 수없이 넘나들며 다져진 내공이 그대로 느껴졌죠. 젊은이, 우린 오래된 친구들이 모인 자리라네. 우리끼리 조용히 있으니 방해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김종택 상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용파리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는 주변 부하들을 향해 눈짓하며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요즘 꼰대들이 뭘 안다고? 이 동네는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복례 사장님이 급히 안주를 들고 다가와 상황을 중재하려 했어요. 손님, 오늘 특별히 준비한 안주가 있습니다. 저쪽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용파리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죠. 김복례 사장님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들고 있던 안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4명의 노인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춘배 원사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이기문 중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만수 상사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이, 이 식당은 우리가 지키는 곳이야. 조용히 가게를 나가게 김종택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용파리는 이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순간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움켜쥐고 거칠게 엎었죠. 술이 사방으로 튀었고 테이블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이봐, 할배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다고. 용파리가 고함을 질렀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안한 기색으로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복례 사장님은 애타는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남편 최상필 중사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죠. 용파리는 술기운에 더욱 대담해져 박춘배 원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봐, 할배. 귀 먹었어? 내 말이 안 들려? 그 순간이었어요. 이기문 중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죠. 단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용파리의 손목은 이기문 중사의 손아귀에 단단히 고정되었고 그의 팔은 등 뒤로 꺾였습니다. 아! 용파리의 비명이 식당을 울렸어요. 용파리의 부하들이 놀라 앞으로 달려들었죠. 정만수 상사는 의자 하나를 가볍게 들어 올려 덩치 큰 부하의 발목을 정확히 걸었습니다. 상대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어요. 박춘배 원사는 춤을 추듯 부드럽게 몸을 틀어 두 번째 부하의 공격을 피했고 손바닥으로 정확히 목덜미를 쳤죠. 김종택 상사는 젓가락 하나로 마지막 남은 부하를 제압했습니다. 젓가락이 상대의 손목 신경을 찔렀고 그 순간 상대방의 온몸에 마비가 찾아왔어요.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죠. 김복례 사장님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어렸어요. 대체? 용파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호전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김종택 상사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전우들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흩어진 소주잔과 젖은 테이블을 닦았어요. 가게에서 나가주게 김종택 상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죠. 용팔이와 그의 부하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제압했던 노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감이 서려 있었죠. 이거 안 끝났다. 용팔이가 문으로 향하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식당을 나가자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죠. 하지만 남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히 내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방금 전에 목격한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사장님? 박춘배 원사가 김복래 사장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김복래 사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그냥 평범한 노인네들이 아니군요. 김복래 사장님이 나직이 말했어요. 정만수 상사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늙은이일 뿐입니다. 사장님, 다만 몸이 기억하는 게 있을 뿐이죠. 경찰이 도착하기 전 4명의 전우들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식당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내 노인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장민구 형사입니다. 그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죠. 방금 이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종택 상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시겠습니까? 장민구 형사는 잠시 그들을 관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경외감이 어려 있었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초 만에 4명의 성인 남성을 제압하셨더군요. 장 형사가 말했죠. 이런 실력은 군 특수부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4명의 전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오랜 세월. 함께한 그들에게는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교감이 있었습니다. 우린 단지 오래된 전우들입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맞댔던 김종택 상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장민구 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이해가 담긴 미소였어요. 제 아버지도 월남전에 참전했었습니다. 돌아오신 후에는 늘 전우회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러셨군요. 박춘배 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어요. 전우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장민구 형사는 노트에 몇 가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용팔이라는 인물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폭력배고 여러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들이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요? 김복래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민구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특별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죠. 오늘 이분들이 보여주신 실력을 본다면 그들도 쉽게 덤비지 못할 겁니다. 형사의 말에 이기문 중사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이런 늙은이들인데도요? 장민구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특별한 훈련을 받은 분들에게는요. 조사를 마친 형사가 자리를 떠난 후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아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고 곧 폐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4명의 전우들은 여전히 그들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이 불러일으켜진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복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들 여전히 훈련하시나요? 김종택 상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다만 몸이 기억할 뿐이죠.
한때 우리가 했던 일들을. 그렇다면 당신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신가요? 김복래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김종택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특전사 부사관 중 가장 정예였던 특임부대 출신입니다. 김복래 사장님의 눈이 커졌죠. 특임부대라면. 네, 정만수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래 씨의 남편 최상필 중사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요원이었어요. 박춘배 원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복래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었군요. 저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기문 중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으니까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였으니까. 김복래 사장님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50년 가까이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그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김종택 상사가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도 매년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복래 사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었을 테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을 풀어놓을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최상필 중사와 함께했던 마지막 임무, 그리고 그가 떠나간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죠. 베트남 북부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김종택 상사가 나직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특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비밀 작전 중이었죠. 상필이는 항상 선두에 섰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 정만수 상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복에 걸렸고 상필이가 없었다면 모두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해 우리에게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어요. 이기문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3초 만에 적 5명을 제압하고 마지막엔 폭발물을 터뜨렸죠.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박춘배 원사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전투 중 사망으로만 남았죠. 그의 진짜 용기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복래 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가까이 알지 못했던 남편의 용기와 희생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매년 찾아오는 거였군요. 우리가 그에게 진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김종택 상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소한 그의 아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식당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어요. 그 자리에는 묘한 엄숙함이 흘렀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박춘배 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주병을 들었어요. 오늘 그 조폭들이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실전 경험의 무게죠. 우리는 이미 죽음을 수없이 마주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장민구 형사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문간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장 형사가 말했어요. 저희는 오늘 살아있는 역사 앞에서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4명의 노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군인이 선배 전우에게 보내는 예의 바른 경례였어요. 식당 문이 닫히고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김복래 사장님은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알게 된 진실은 그녀의 가슴에 복잡한 파문을 일으켰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기문 중사가 일어나 그릇을 함께 치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전우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정리를 도왔습니다. 평소에도 그들은 늘 이렇게 했지만 오늘따라 더욱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분위기였어요. 사장님,
이거 받으십시오. 김종택 상사가 봉투 하나를 김복래 사장님에게 건넸습니다. 김복래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죠. 이게 무슨?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 중사에게 진 빚 아직 다 못 갚았습니다. 김종택 상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 돈으로 재개발 압력에 맞서 식당을 지켜주십시오. 그가 사랑했던 이곳이 사라지지 않도록. 김복래 사장님은 손을 떨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받을 수 없어요.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우리 모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박춘배 원사가 말을 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쓸 곳도 없지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은 전후의 기금입니다. 최 중사의 뜻을 이어가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김복래 사장님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가까이 혼자 지켜온 이 공간에 사실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듯했죠. 내일부터는 우리가 번갈아가며 식당 앞에 있겠습니다. 정만수 상사가 말했어요. 그 용팔이란 자가 다시는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복래 사장님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4명의 전우들은 서울의 깊은 밤 공기를 마주했어요.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히 골목을 지나갔죠. 우리 나이에 이런 일 또 생기면 어쩌지? 정만수 상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도 몸이 기억해. 아직은 괜찮아. 김종택 상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화려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전장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평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한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매년 이날 그들은 함께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마지막 추억을 나누었죠.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그들만의 의식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선 4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이기문 중사가 가방에서 특별히 준비한 술병을 꺼냈어요. 그것은 오래전 월남에서 함께 마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술이었죠. 이걸 어디서 구했어? 박춘배 원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기문 중사가 미소 지었어요. 특별한 루트로 구했지. 우리의 마지막 건배를 위해 아껴둔 거야. 그들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 속에는 50년의 세월과 추억이 담겨 있었죠. 전우는 죽어서도 함께한다. 내년에도 살아서 보자.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잔을 비운 후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벌어진 일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고 아직 무언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인생이었어. 박춘배 원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을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 그게 우리의 임무였잖아. 이기문 중사가 대답했어요.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것, 빛을 받지 않는 것. 김종택 상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전우들과 함께했던 베트남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최 중사가 있었다면 좋아했을 거야. 김종택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서. 정만수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4명이 살아남은 것도 그의 덕분이지. 그가 그날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말을 멈추고 그들은 다시 한번 잔을 들었습니다. 말없는 건배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4사람의 실루엣이 창가로 비치는 새벽빛에 조용히 드러났어요. 그들이 지켜온 평화는 아무도 모르게 이어지고 있었죠. 수십 년 전 국가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목숨을 걸었던 그들은 이제 노인이 되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전장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 이기문 중사가 물었어요. 우리가 모두 살아있을까? 그럼 김종택 상사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잖아. 최상필 중사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기로. 정만수 상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오늘 보여준 실력이라면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겠어. 박춘배 원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용사는 전장에서 죽는 법이지 병상에서 죽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싸울 수 있어. 그들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켰던 조국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이제 돌아갈 시간이군. 김종택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군인의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호텔을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 의식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최상필 중사의 기억과 그들의 전후에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거리에 그들의 발자국이 하나둘 새겨졌어요. 평범한 노인들의 발자국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웅들의 조용한 행진이었죠. 3초면 충분했다. 정만수 상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농담이자 오래전 전장에서 서로에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3초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전우들을 살리겠다는 맹세였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울의 아침 공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용사들의 마지막 건배였어요.